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은 39번째, 이 건자입니다. 이 건자인데, 이 절뚝거릴 전자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먹고 절뚝절뚝거린 건데. 그래서 그것을 유출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험할 건, 어려울 건, 험하다. 이 절뚝거리다, 이게 절뚝거린다인데, 절뚝거릴 건. 그래서 험하다, 어렵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 건자에서 이렇게 되는데, 여대 이게 을빙자가 되면 차란자 돼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흑토자가 되면 변방세, 막힐색자 되죠. 요게 결국 뭐냐면, 또 막힌다, 뭐 장애물이다, 그 뜻이 있나 봐요. 진면에서 읽어가지고. 이것도 발족자니까, 발이 뭔가 막혀 있으니까 못 간다. 그러니까 다리 절 건자된 것 같아요. 왜냐면, 얼음이, 막혀 있어, 물이 막혔다 는 상태니까 얼음이 얼은 거고, 차란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기인데, 이 건기가 된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됐냐면, 그래서 지난번에 이 화택 규계를 갖고 왔는데, 이 화택 규계는 화는 타올라가는 거고, 연못에 무슨 내려오니까 서로 둘이가 등져 있는 거죠. 어긋나 있는 거죠. 그럼 규계는 등지다, 어긋나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등지다, 어긋나다는 어떤 의미냐면은, 각자가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바라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건 옳다고 등지는 거죠. 그런데 이 규계에서 단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화택이 규화되 어긋나지만도 그 뿌리를 보라. 규계에서는 뿌리를 보라. 그걸 강조하는 거죠. 뿌리에 들어가면은 천지가 어긋나는 것 같지만도 그 뿌리에 가면 같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은. 만물을 만든 일을 같이 한다는 거야. 분명히 하는 것도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 일의 뿌리에 가보면 똑같아. 그래서 마음을 하는 거고, 남녀도 어긋난 것 같지만도, 남녀 어긋난 것 같지, 그러나 그 마음은 서로 통한 게 같다는 거야. 통한 게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다시 노는 거고, 또 만물들이 전부 다 어긋난 것 같아. 전부 따로따로 제각기 노는 것 같은데, 그 만물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전부 다 유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 갖고 있는 시용, 그 때의 쓰임새가 너무너무 크다. 그러니까 어그러져 있는 모습이 실제로 뿌리에 들어가면 전부 다 연결돼서 같이 일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육에서 그걸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오늘날 전세가, 지난주에 전세가 전부 다 등지고 어긋나 있는 세대 같은데 그 뿌리에 가거든요. 똑같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얘기하면은 민주주의란 것은 각자의 주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독재 정권에서는 다양한 주장을 못 해요. 하면 전부 다 역적으로 몰 테니까. 그러나 다양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가장 민주주의인데, 그 민주주의의 가장 다양한 주장들이 사회나 국가랑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변화 발전해 가는데, 그 뿌리의 근원까지도 부정하게 되면 그 사회는 혼란을 통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부가 다른 걸 통해서 가족을 만들 그 자체의 근본을 부정하게 되면 같이 못 사는 거죠. 그게 규계가 갖고 있는 큰 뜻이죠. 그럼 규는 분명히 서로 어긋나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지만도 그 뿌리에 가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회란 게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유사히 이론으로 인간이 살아오면서 똑같은 생각만 하는 경우 사람은 전혀 없어요. 이미 서경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보면 이 세력들이 나눠가 맨날 다투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풍부한 시야 때문에 역사 문화가 발전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발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어렵고 혼란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진화의 문화가 똑같은 거죠. 이 규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규계 다음에 지금 건계 하는데, 이 규계가 뿌리인 동이나 통이나 유의 개념이 없이 오직 규의 상태, 어그러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 사회는 절뚝거리게 된다는 거죠. 온전하지 못하고 절뚝거리고 결국은 세상이 험하고 어렵게 흘러가서 문제가 발생되죠. 그러니까 절뚝거린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다양성이 뿌리에서 서로 공감하고 통할 수 있는 거, 화이부동하듯이 그 조화를 상실하게 되면 그 사회는 완전히 편이 나눠지는 거죠. 지금 중동에 사는 똑같이 이스라엘 사는 것도 완전히 근본 한 조상 아니에요, 전부 그것도. 그런데 종교 때문에 지금 편이 완전히 사는 뿌리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절뚝거리며 사회가 완전히 허물어진 거죠. 완전히 깨진 버린 거죠. 그게 어느 사회에 다 있지만도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는 변화, 발전해 가지만도 뿌리에서부터 부정된 사회는 결국은 절뚝거리면서 혐오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계 다음에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규계의 자기 주장이 극단적으로 조화를 상실해버리고 극단적인 자기 주장 속에 얽매이면 그 사회는 결국은 절뚝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온전하지 못하는 역사가 흘러가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건계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건계가 있는데, 이 건계가 큰 틀은 바로 험하고 어렵고 사회가 지금 현재 뭔가 큰 난관에 부딪혔다 보는데, 이 6효의 상황에서 보면 그걸 전부 다 극복하는 이야기 나와요. 이 건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해서 조화로운 세상을 나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이야기 많은 거죠.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이 6초의 이야기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좋은 세상으로 흘러가게끔 사고를 전환시켜준 거죠. 그게 바로 주역의 힘이겠죠.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라는 관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큰 틀이에요. 그래서 이 사전에 이걸 한번 하고 가고 싶은데, 이 문항팔계인데, 이 문항팔계를 제가 그렸는데, 이 문항팔계인데, 팔계도인데, 이 후촌도라는 거예요. 그 후촌도라 하는데, 선촌도는 하도팔계인데, 이 문항팔계도에서 보면은, 권의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양인데, 여기 보면은, 장남이 있고, 제일 지인께는 장남이고, 그 다음에 이 가한께는 이 중남이고, 그 다음에 이 가한께는 소남이에요. 남자들은 전부 이쪽에다 와 있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동과 북, 동북 쪽에는 전부 남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여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장녀, 손께, 그 다음에 중녀, 이께, 그 다음에 태께, 소녀, 여자들은 전부 다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남 쪽은 음이죠. 동북 쪽은 양이에요. 크게 나눠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오전에 기운을 하면 이거는 이제 전시대에 지나서 오후에 기운을 봐, 하루로 말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 개념을 일단 갖고 이걸 들어가면서 다시 설명하죠. 그리고 이 건계를 하면서 이걸 써놨던 이유는 뭐냐면, 맹자 고자장 15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겼을 때, 어떤 사람한테 큰 임무, 다시 말해 영웅호글들이 태어난 건데, 영웅호글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임무를 맡길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 심지니까 마음의 뜻을 갖다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야만이 생각하게 만드니까.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걸 끊임없이 생각이 돼요. 생각을 해야만이 사람의 머리가 정밀해지거든요. 다시 말해 내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내가 활성화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근골, 육체, 그 근골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아주 궁핍하게, 아주 코어에 집어넣고 막 힘들게 만드는, 궁핍하다는 건 굉장히 힘든 상태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행동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자꾸 어그러지게 만들어. 실패를 준다는 실패.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더 큰 긍정을 볼 수 있는 눈인데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면 그 사람 미래 끝난 거죠. 그러나 영웅 호월들은 실패를 통해서 더 큰 긍정을 얻게 된다는 거죠. 시고로 이런 까닭에 그 마음을 움직여서 참을 수 있는 인성이죠. 참을 수 있는 성질을 키워주고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인성을 키워주고 또 그 불능한 말을 계속 더 보태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결국은 천하의 큰 리더가 된 거죠. 그러나 온상에서 핀 꽃은 어려운 환경에 나오면 금방 죽어버려요. 아주 역경 속에서 핀 꽃은 어지간한 꽃이도 꽃이 아름답게 피어요. 그래야만이 그 자기 후손을 갖다가 남기는데 좋은 유전이 전해지고 꽃이 아름답죠. 시련을 통해서. 바로 이 험하다는 금괴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맹자가 있는 이것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괴 속에는. 절뚝거리고 힘든 이 속에서 바로 이 힘든 세계를 극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첫째는 선택의 문제고 두 번째는 큰 스승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시연 시기에는 사람이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하는 인간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대인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 바로 이 경제가 갖고 있는 큰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단은 이 경의천성의 단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전에 거는 석계전에 규자는 괴하니 규계. 이 규계는 어그러지는 것이야.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면 상하로 자기 주장하면서 등지고 어그러진 거죠. 괴피를 띄우고 유난이야. 어그러지면 반드시 서로 등지에서 어려움이 생겨. 둘이 같이 어깨동무하다가 등지고 헤어지면 친구라도 그때 어려움이 생긴 거야. 만나도 말도 못하고 서로 어려움이 생긴 거야.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 근하니 그러므로 건께로서 받았으니 건자는 나냐라 하니라. 거이란 것은 어려움이다. 어려움 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게에서 서로 등져가지고 화합이 깨져 버렸으니까 어려움이 눈앞에 당친 거죠. 그럼 삶을 절뚝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 거죠. 규계지 띄우고 시엔. 어그러질 때에는, 서로 어긋날 때에는 필요 띄우고 건난이라. 반드시 어려움이 있게 돼. 완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건 띄우고 소위 띄우고 차규라. 건이 죽게 다음이 되는 까닭이라. 소이라. 건은 험조지 띄우고 이라. 이 건이란 것은 어렵다는 것은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아주 험하고 막혀 있는 뜻이야. 그래서 거의를 한다는 거야. 눈앞에 내가 가야 될 상황이 아주 험하고 막힌 뜻이라. 이 건의 험조지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있는데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오겠지만도 인생도 눈앞에는 늘 뭔가 험하고 막혀 있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차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도 끊임없이 건을 닥치고 있는데, 눈앞에 닥치고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가운데에서 인간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 건께 그걸 보게 되는 거지, 바로. 고이 띄우고 건난이라. 그러므로 어려움이 된다, 이야. 그는 어려울 건 어려운 난자이죠. 윗게 띄우고 감상 띄우고 가난이. 가한께는 이 가한께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가한께는 아래에 있으니 감은 험야요 가는 지하라. 감이란 것은 웅덩이처럼 이 물인데 이 감은 물인데 이 빠질 함자 되거든요. 그 웅덩이처럼 이 빠질 함자 되는데 빠진다는 건데 웅덩이 왜냐하면 물이란 것은 웅덩이에 고이니까
그 함이 또 되는 거죠. 빠진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 빠지는 그것도 있다는 거야. 가는 산이야. 산은 그치는 거죠. 산은 그치. 그래서 험 띄우고 재전 띄우고 이자요. 험함이 앞에서 그래서 머무르 있는 거야. 그치는 거 있어서. 불능 띄우고 지내라. 더 나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 근께에서 험함이 앞에서 머물러 있는 요게서 그 사람의 지혜가 나온다는 거. 그거 앞에 나올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나갈 수 없는 거야. 전유 띄우고 험함하고 이 관계죠. 앞에는 험하고 빠지는 웅덩이가 있고 후유 띄우고 준전하. 위에는 바로 험조가 있고 뒤에는 조라. 그쳐서 이것도 막히를 줬다도 있다는 거예요. 막힘이도. 바로 이게 준엄한 높은 산이 딱 막고 있는 거야. 고로 위 건이다. 그러므로 건이 된다는 거야. 이게 큰 뜻이에요. 정의천에 바른 큰 뜻이야. 자, 여기서 이제 건께 나오는데, 괴산대. 이 괴산은 보면 이게 큰데,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요. 세 개 나눠지요. 자, 건이란 것은, 이 어렵다는 것은, 절다는 것은, 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니까, 이론과 분리,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태에서는, 눈앞에 어려운 상태는 이론 길을 선택하는 거고, 분리를 선택하는데, 이걸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지혜가 달린 거죠. 그런데, 서남으로 가면 이롭고, 동부로 가면 불리하다는 거예요. 이 정의천의 주는 이 문왕팔계를 갖다가 이 문왕팔계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이 문왕팔계도가 언제 나온지는 지금 굉장히 불투명해요, 지금. 이게 과연 춘추 전국시대부터 있었는지, 안 그러면 한나라 때 있었는지, 뭐 굉장히 불투명한데, 하여간 후대는 나오긴 나오는데, 이 문왕팔계도에서 이해하면은 서남방향은 요거죠. 서남방향은 이게 모가 돼서 권이 되고, 동북방향이 갈이 돼서 이게 이제 소위 이게 된데, 그러니까 모는 서남이니까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곳이고, 동북은 가는 산이니까 이게. 산이니까 이거는 험하다. 그래서 사람이 선택했을 때, 이 어머니 같이 푸근한 서남 방향을 선택하면은 사람이 이로울 수 있고, 끊임없이 어려운 산이 있는 동북 방향을 선택하면은 불리하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봐야죠. 그런데 또 한 명 차면은 이 색에서는 이 건, 감, 간, 지는 전부 다 동북에 있는 양요고, 그 다음에 이 서와 남은 곤을 비롯해 가지고 소음계, 이익계, 태계가 전부 다 음이에요. 음인데. 그런데 이 간계는 전부 양요예요. 양이 하나이면 양요예요. 양이 하나만.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고,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양이니까, 이거, 그렇죠. 양요인데, 양요가, 같은 양요에 갔을 때는 어렵고, 양요가 음요의 기운을 받았을 때는 편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서남이라고, 간계나, 공계와 간계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도, 이 크게 선을 그어서, 이쪽은 음의 기운이 강하고, 이쪽 양의 기운이 가니까, 이 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양을 바탕으로 되기 때문에 같은 양에서 양의 기운을 받는 것보다는 음의 기운을 받아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하냐, 이거 말이죠, 아까. 내가 처하는 이 상황, 어려운 상황, 양의 기운인데 이게 그래서 선택을 무엇을 하느냐, 이게 이와 분리의 선택이니까, 이거는. 자, 그런데 이와 분리의 선택인데 이 선택을 통해서 이견대인, 대인을 보는 것이 선택이 이롭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역정이란 건의 시대에서 이 이론고와 분리한 것은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인을 보는 거예요, 대인을. 큰
스승을 만나서 깨우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험난한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각자 자기 주장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잘 흘러가지 못하는 시대에 뛰어난 스승이 나와서 바로 그러한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는 이견대의라. 그러면은 그렇게 그 대인의 도움을 받아서 바른 선택을 내서 이렇게 돼서 그것을 굳게 지키면 길하다는 거예요. 정자는. 정은 고정이니까 굳게 바르게 지키는 거죠. 그게 전체의 뜻이에요. 역경의 시기에, 혼란한 시기에는 이와 분리를 잘 선택해야 된다. 역경 속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서남이나 동북은 상징일 수 있죠. 방향은 서남이다 동북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상징일 수 있죠. 그 사람의 기운이 맞는 것을 어떤 거냐 상징하죠. 세상에는 딱 이와 분리밖에 없어요. 선택에서는. 그런데 그 두 가지 선택에서 참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뛰어난 스승을 만나야 된다. 대인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인의 말을 잘 내 속에 고이 간직하고 살아가면은 결국은 길하게 된다. 그 말이 이 괴상의 전체 뜻이죠. 금괴. 이걸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천 주에. 자, 서남은 곤방이요, 곤은 지하라. 이걸 말하는 거죠, 바로. 서남은 곤의 방향이요, 곤은 바로 땅이야. 지. 채 띄우고, 순이 띄우고, 이하고. 그 근본 채가, 곤이란 이 채는 땅은 순한 거니까, 하늘 따라가니까 늘 순하게 따라가고 아주 평이해. 왜냐하면 늘 자기가 주장이 아닌가 따라가면 되니까. 평이하고. 동북은, 이 동북은 역시 문왕팔기냐. 동북은 간방이야. 이 끝이 가니까 간방, 산이야. 간은 산이야. 그 채 띄우고, 지 띄우고 하마니. 그래서 이 간의 채는 그쳐 있으면서 험해. 산이니까. 아주 고산이니까 머물러 있음에도 산 정상에 오르기에는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험해요. 그래서 재 띄우고, 건난지 띄우고, 시하여. 그래서 어려울 때에 있어서 이어 띄우고, 순처 띄우고, 평이지 띄우고, 지어. 그 이름이란 것은 어디냐면 순하게 처해서 평이함의 땅을 갖다 가면은 이렇게 되고, 순하게 순리를 따라가면서 평이한 땅에 가면은 이렇게 되고, 분리 띄우고, 지어 띄우고, 위험이라. 위험한 데서 늘 머물러 있으면은 그거는 불리해요. 위험한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멍청하게 있으면은 그거는 이렇게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 띄우고, 순이직 띄우고, 난 띄우고, 가선이와. 그러니까 순하고 평이함에 처하면은 그러면은 어려움을 펼 수가 있어. 이 서자는 펼 썼잖아요. 펼쳐진다는 거예요. 풀린다는 거예요. 풀릴 수가 있고. 지어 띄우고, 험죽 띄우고, 난 띄우고, 익심이라. 험한데 그쳐가지고, 멍청하게 머리를 안 써. 그냥 험한데 그냥 멍청하게 있으면, 그러면은 어려움이 더욱더 깊어져. 빨리 선택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난지 띄우고, 시에. 어려울 때에는 필요 띄우고, 성년지 띄우고, 이르면 반드시 성년의 사람이 있다면 적 띄우고, 능제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나이라. 그러면은 이 천하의 어려움, 천하가 지금 어려운데 국계를 통해서 온 천하의 어려움, 전부 다 각자 자기 주장을 통해서 있는 그 어려운 시절을 갖다가 성인의 리더로까지 큰 사람의 폭력이죠. 금천의 폰시아의 능력을 가지고 이걸 구제할 수 있는 거야. 천하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고 띄우고, 이견 띄우고, 대이라. 그러므로 대인이 보면 이롭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도 넘어가겠습니다. 단할 되겠다. 단할. 이 단할이 또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단할은,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 건에 대한 뜻이에요. 첫 번째, 건. 첫 번째, 건에 대한 뜻인데, 단할. 건은 난이야. 어려움이야. 어려움이야. 험 띄우고, 재전자라. 위험이 앞에 있는 상태야.
험하다는 것은 건의 시대라는 것은 건은 뭐냐면 내가 이 순간에 처하고 있는데 내 앞에 뭔지 모르지만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게 있는 것이 바로 건의 시대라는 거예요. 인생은 실은 건이란 건. 인생은 끊임없는 앞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걸 계속 극복해 가는 가운데서 삶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인생은 건이 건. 그 미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건을 통해서 사람은 미래하시는 거야. 그래서 요거 설명을 됐으나 넘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험이 띄우고 능지하니 지혜자라. 이게 중요한 거죠. 삶은 끊임없이 눈앞에는, 인생의 눈앞에 험이 있는데 그것을 딱 보고 능지 멈출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험한 걸 딱 보고 난 다음에 딱 멈출 수 있다는 것은 그걸 직시하는 거거든. 왜 어려운지 직시하거든. 그게 바로 지혜란 겁니다. 눈앞에 있는 험한 거, 즉 위험한 거, 어려움이, 난관이 도살인 거, 그걸 알고 머물러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끊임없이 어려움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멍청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딱 눈앞에 멈춰가지고 왜 이럴까? 스스로 왜 이럴까 하면서 딱 머리 굴리며 생각하는 그 순간에 무한한 지혜가 자기 속에 내자면서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참다운 지혜가 나오는 거죠. 이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괴제로서 은 띄우고 척은지 띄우고 도야니 건서의 시대에 대처하는 방법을 말한 것이야. 건에 처하는 도를, 즉 방법을 말한 것이라. 상음이 띄우고 하지는 위에는 험하고 아래는 그치는 것. 이 말이 위에는 험하고 아래에 그치는 것은. 견음이 띄우고 능지라. 이것이 바로 험을 보고 능이 그치는 것이라. 자, 범음이 띄우고 진즉 띄우고 유 띄우고 회구라. 자, 범할 범자는 무르시고 무시하고 있듯이요. 범할 범자는 험한 것을 무시하고 있듯이 무시하고. 험한 걸 범하면서 나가는 거니까 험한 걸 뻔히 알면서 무시하고 무대뽀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범어미친이에요. 범어미친. 아무런 생각 없이 눈앞에 보면 웅덩이 있는데 그냥 에이 뭐 대충 건너면 돼. 건너가. 이게 바로 범어미친이에요. 그러니까 험한 무시하고 나가게 되면 그러면은 틀림없이 후회와 허물이 있게 돼. 그 말한 거예요. 고 띄우고 미기 띄우고 능지 띄우고 위지라. 그러므로 그걸 갖다가 아름답게 무엇을 능이 그쳐가지고 멈춰가지고 그래서 아는 거 멈춤을 갖다가 암이 되는 것은 멈추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세야. 참여한다. 그것을 참여한 간다. 뭐 아름답다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능지에 멈추는 것을 알고 아는 거 그야말로 정말 지혜롭다 참여한 거야. 지혜가 되다 참여한 거야. 방 띄우고 건난지 띄우고 샤일. 바야흐로 어려울 때의 당에서는 유 띄우고 능지 띄우고 위세이라. 멈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잘하는 것이야. 선자는 잘할 선자에 같아. 정말 잘하는 거야. 그는. 고 띄우고 제요 띄우고 제요 띄우고 제 띄우고 오요 띄우고 이 외에 이 건께는 모든 요가 이 오요와 이요를 제외하고는 오요의 제외는 이거는 모두 개 띄우고 이왕 띄우고 위실 내 띄우고 위더라. 전부 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앞으로 나가면은 전부 다 실수로 얘기합니다. 실수. 잘못된 걸 얘기합니다. 오해와 이해를 버리고 나머지는 자기 자리를 버리고 나가면은 전부 다 이거는 실수야. 반면에 돌아오면은 이거는 자기 뜻을 얻게 된다는 거야. 이 그칠 짓자도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건에서는 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건의 시대는 자기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를 직관해서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건의 시대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어려운 난관이 있는데 그 난관에는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그 난관을 직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리 띄우고 서남은 왕 띄우고 득증야요. 그 다음에 분리 띄우고 동북은 기도 띄우고 공개하라. 자, 서남으로 건의 시대에서 이 서남은 공개일 수도 있고 이 음의 시대에 있어요. 음으로 가면은 이거는 중도를 얻어. 중도를 얻는다는 것은 내가 양이기 때문에 음을 얻어서 음양이 조화가 된다는 겁니다. 음양 조화. 이 금괴는 간이 전부 다 양괴예요. 이거는 중남이고 소남이니까 양인데 양의 입장에서는 이 음을 넣으면 중도를 얻는 거죠. 주역은 음양 조화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가면은 중도를 얻을 수 있고 동북이 이롭지 않다는 것은 이 양이 다시 동북에 갖고 있는 이 간계가 하나로 선택할지만도 동북 자체를 통해서 양이니까 양에 가면 그 도가 궁색해진다는 거야. 펴지지 않아. 음을 만나야만이 음양 기운이 가지고 확장되는데 같은 기운에 맞으면 자꾸 쪼그라드는 거야. 궁색해지는 거야. 펼 수 있는 기운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에서도 하는 게 뭐냐면 앞에 해는 똑같아요. 그 정의천 주는 이 문왕 8계도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서남과 동북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남과 동북도 있지만도 이거는 동북이란 것은 북쪽과 동쪽을 이해할 수 있고 서쪽과 남쪽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다 봐달라는 겁니다. 꼭 간계와 공계만을 보지 말고 실제로 우리나라 땅 뜬거라도 이상한 게 서남은 평평해요. 전라도 지역은 굉장히 평평해요. 농산물이 풍부하고 먹기 좋고 살기 좋고 그 동북 저 한경도 쪽으로 같으면 굉장히 척박해요. 지금 우리나라 이 지서 자체도 보면.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저는 쭉 읽어보시면 내용이 되네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견대인. 자, 이견대인. 어려운 이 시기에 바른 선택, 이냐 불리냐를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스승이 필요한데 바로 이견대인이야.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렇다는 거야. 자, 세 번째죠. 세 번째, 첫 번째 건을 했었고, 두 번째 이 분리를 했고, 세 번째 이제 이견대인이 건죠. 자, 이견대인은 대인을 만나보는 게 있으면은 대인을 만나보면은 그 대인의 가르침,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때는 가면 공이 있게 된 거야. 큰 스승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미래의 확신성을 가지고 가면은 그러면 이건 공이 있는 거야. 스승이 필요한 스승이. 그래서 당이 띄우고 정의를. 그래서 그 자리가 마땅해져서 자기 자리에 처신한 행동에 마땅해져서 자리가 마땅해서 그러고 바르고 길하다는 것은 그러면 이 정방이라 이런 경우는 바로 국가 천하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야. 건의 시대에서 이 혼란한 시대에서 혼란할 때 대인을 만나가지고 자기 자신의 건의 시대를 바라볼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 지혜로 통해서 이 세상에 펼치게 되면 바탕을 펴게 되면 결국 천하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을 볼게요. 건난지 띄우고 시에 어려운 때에는 비 띄우고 성년이면 성년이 아니면 불능 띄우고 재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건이라. 천하의 어려움을 제자는 구제할 수가 없어. 고 띄우고 이어 띄우고 견 띄우고 대인이라. 그러므로 대인을 보는 것이 어렵다는 거야. 대인은 바로 성년들이죠. 결국은 대인 띄우고 당이면 이 큰 대인들이 위가 합당하면 지혜를 맡으면은 능성 띄우고 즉성 띄우고 재건지 띄우고 공이라. 그러면 건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공을 이룰 수 있어. 성 이룬다는 게 무엇이? 재건 건의 어려운 시대를 구제하는 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왕이 띄우고 이거야. 그래 가면은 공익이 된다는 거야. 자, 능제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건자는 천하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는 자는 유 띄우고 대정지 띄우고 돈이 크게 바른 이게 도야. 갖고 도를 갖고 있는 거야. 부자 띄우고 우 띄우고 우치 띄우고 괴제지 띄우고 이라. 그러므로 부자가 괴의 죄를 통해 가지고 그걸 어취해서 다시 말한 것이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론이지, 결론. 이 결론을 내는 거 있죠. 이 결론을 내는 이 당시 시용이 대지라 하는 이거는 이 지금 이 주역에서 3번 나와요, 이게. 이 주께에도 보면 규지 시용이 대지라 나왔었지, 이게. 규의 어려운 때, 규는 바로 어긋나서 혼란 어려울 때인데, 이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정확히 바라보고 그걸 깨달을 수 있으면 그 쓰임새가 엄청 커진다는 겁니다. 항상 난세에서 영웅이 나온다는 말 쓰는 게 똑같은 말이죠. 어려운 난세에서 그 난세를 극복하고 그걸 갖다가 넘어갈 수 있는 희안을 가진 대스승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쓰임새가 큰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강계도 험이, 중수강계에도 험지시형이 대지라 3번 나와요. 중수강계에도, 중수강계에도 태어나는데, 요거는 뭐냐면, 험지시형이에요, 어때는. 험지시형이 대지라 해서 3번 나와요. 강계도 웅대가 어려울 때 험난하고 험난한 시대인데, 그 강계는 험난하고 험난한 시대가 바로 극복할 수 있는 대스승의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3번 나와요. 시용이 대지라 하는 게 3번. 규, 건, 그 다음 강계.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전부 다 그게 어려운 거랍니다. 굉장히 어렵고 혼란한 시대인데 그 어렵고 혼란한 시대야말로 대스승이 나온다는 말이니까 굉장히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많이 느끼는 말이 특이한 거죠. 뛰어난 역사의 사상가나 스승들은 거의 다 혼란한 시대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철학계는 뭐냐, 오늘날이 큰 스승이 나올 시대라 하는 게 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전 세계 보시면, 선생님 보시면, 뉴스 틀면 전 세계 딱 촛박에 들어오잖아요. 전 세계 뉴스가. 인간이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거지 생각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건지시형이, 이 건의 시대에 그 때의 쓰이는 게 지금, 그러니까 건의 때와 용을 갖다가 아는 것은 큰 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어려운 건에, 혼란한 건에, 절뚝거리는 시대, 험한 시대에 이것을 왜 이런 때가 왔었냐? 이 때가 왜 이런 때가 왔느냐? 그러면 이 때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용은 극복하는 거거든요. 때는 그 상황을 아는 거고, 용은 극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 용자는 극복해 나가는 거죠. 지혜, 탐지혜니까. 그 극복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걸 말하는 게 이게 바로 이걸 바로 이거 통하는 거지, 바로 이게. 하늘이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길 때는 이런 시련을 준다는 거야. 이 시련만 이 건이에요. 이 바로 건이시죠. 시련을 주면. 그래서 시련을 주면은 그러니까 내도 어려움을 주면 내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시하는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극복하기 위해서. 이 뇌 자체가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혼란을 통해서 대사상가와 대지도자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건의 심, 역경을 통해서 바로 그런 게 나오죠. 이거는 전을 보겠습니다. 처 띄우고 건지 띄우고 시하여 건의 때에 처해서 건의 시대에 살면서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처 건지시 건의 시대에 처해서, 즉 어려운 시대에 살아서 재건지 띄우고 도는, 어려움을 구제하는 도는 기용 띄우고 지더라. 그 쓰임새가 지극히 커. 이거는 그러기 큰 사람, 큰 사상가면 아닌데 안 되죠.
대혼란한 시대인데 그걸 갖다가 극복해서 구제한다는 것은 큰 영웅이나 큰 사상가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기용이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결국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지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지 뭐지만도 그건 역사적으로 보면 혼란할 때는 틀림없이 위대한 사상가와 지도자가 나와요. 고운 띄우고 대지라. 그러므로 크구나 하고 했다는 거예요. 천하지 띄우고 난을, 천하의 어려움을 기 띄우고 이평야리요. 어찌 쉽게 평화롭게 할 수 있겠냐, 이게. 시우리자예요. 쉽게 평화롭게 할 수 있냐, 시우리자. 비 띄우고 성년이면, 이거는 성년이 아니면 불능이야. 큰 지도자, 큰 스승, 큰 사상가죠. 아니면 불능이 할 수 없어. 기용이 가위되라. 그래서 그 스님세계가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용을 아까 했지만도 극복해내는 거지, 극복해내는 거. 쓴다는 것은 그 건의 시대를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용자, 쓸 용자예요. 그걸 극복해서 펼치는 거죠. 그래야만이 바로 건의 시대를 극복해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게 바로 기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크구나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수원시 띄우고 이차여. 그 순하게 때에 손에서 그 때에 순하게 처한다는 그 수원시 이천은 때에 순하게 처한다는 것은 때의 흐름을 정확히 바라보고 사는 거죠. 첫자는 살첫자고 통하는 거거든요. 그 곤란하고 힘든 시기를 순리로서 딱 바라보고 거기에서 살아야 돼. 왜? 진리는 순리니까. 모든 아무리 역경의 시도고 혼란한 시도 진리 자체를 보면 이거는 순리로 흘러가게 순리로 변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순리 이치로서 어떻게 풀이하면 미래가 좋아할까 봐야지. 그걸 갖다가 쿠데타 일이고 사람 죽이고 하는 건 안 되죠. 요즘 중동처럼 사람 죽이고 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좀 순리가 아니죠. 영리죠. 그래서 양음 띄우고 이 양이라. 양자는 헤아릴 양자입니다. 그 험한 이치, 왜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험할까? 왜 사람들이 자기 주장하고 남의 생명은 가차없고, 자기 자존심이 세면 남의 자존심 세는데 자기 자존심을 마음껏 발휘하면 남은 그냥 완전히 짓밟아버린 시대에 살면서,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떡할 거냐, 이야. 그래서 이 험한 시대를 잘 생각해야 돼. 헤아려야 돼. 그래서 행동해야 돼. 즉, 남도 배려하고 사랑해야죠, 당연히. 험한 시대는 누구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험한 어려운 시대는 정말 머리를 잘 써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게죠. 그렇게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양음이행이에요. 양음이야.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를 배려줘야지. 그래서 종 띄우고 평의지 띄우고 도하고. 그래서 바로 평화롭고 쉬운 도를 따라가서 이 평이지 도라야만이 모든 사람이 따라가기 쉬워요. 너무 고배하고 어려운 거는 일반 사람이 못 따라가요. 진리는 아주 평이한 겁니다. 누구나 다 봐도 통하는 거. 그게 평이야. 그래, 그 평이한 방법을 갖다가 이래 따라가게요. 그 평이한 도를 따라서. 평이한 도라고, 그 다음에 유 띄우고, 종 띄우고, 평이지 띄우고, 도하고, 유 띄우고, 지정지 띄우고, 내 띄우고 건지 띄우고 시행해라. 그래서 이 지극히 바른 이치를 말미암아서, 유자는 말미암았자, 이 지극히 바른 이치를 말미암아서, 즉 이익함 이치를 행해서와 똑같은 말이죠. 말미암아서 이거 말미암는 거, 이것이 바로 내자는 바로 내자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건지 시행이라. 건을 때를 갖다 보고 잘 쓰는 방법이란 거야. 그러니까 역경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건기가 갖고 큰 뜻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역에서 가장 나쁜 개 중에 하나가 이 건기인데, 바로 건기라는 이 건기인데, 그 나쁜 건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의 밝음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기 다음에 해께요. 풀리했자죠. 풀리했자. 어려움 속에서 지도자는, 뛰어난 지도자, 뛰어난 사상가는 어려운 시기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확장시키면서 미움과 원망과 이걸 확장시켜서 분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분란돼가지고, 이미 분란돼서 혼란한 시대는 전체를 하나로 다시 통합시켜서 거대한 에너지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대리더와 사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난세에 뛰어난 지도자와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검게 갖고 있는 큰 뜻입니다, 이게. 이 주자의 말도 본인이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띄우고 궤변 띄우고 궤체로 썩 띄우고 궤서라. 이 단사는 궤의 변화로서, 궤가 이 변화로서, 궤의 변화와 궤의 체로서, 궤의 변화와 궤의 체로서 석, 궤사, 이 궤사를, 검계의 궤사를 해석하고, 이 띄우고 창기 띄우고 시용지 띄우고 되라. 그래서 그 때와 이 때와 용을 때에 맞게 해서 새로운 그 세계를 열 수 있는 수임새, 이것이 크다는 것을, 크음을 찬미한 거야. 요것 때문에 한 거예요. 주자도 이 건지 시용 대란 이 말이 엄청 좋다고 그걸 갖다 찬미했다까지 한 거죠. 주자도. 바로 이 시어 건에,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뛰어난 영혼과 사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려울 때도 요즘은 안 된다 그러지만도 옛날엔 개천에 욕 나온다 말도 그런 건데 역경을 겪으면서 사람의 시야가 달라진 거죠. 내과학으로 말하면 역경을 통하면 뇌가 굉장히 폭넓게 확산된다는 겁니다. 뇌는. 사람의 뇌라는 것은 천억개 되는 이 뇌가 어떤 역경을 처하면 그 뇌가 살렸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다. 그 연구하는 자체가 확산되니까. 확산되면서 새로운 창조의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뇌는 사람을 진화하면서 문화도 진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검계에서 마지막에 그 때를 잘 살펴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심세, 방법 없는 극복의 원리를 발견해내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이치가 들어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잠시 쉬겠습니다.